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가 황교안 당대표를 흔들죠. 자, 박찬주 대장과 관련돼서 홍준표가 부뚜막 강아지처럼 왈왈 됐죠. 박찬주 대장은 이 시대에 부적절하고 50시대, 그러니까 전두환 50시대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러고 홍준표가 박찬주 대장을 아주 공격을 했는데, 박찬주 대장 세 번째 죽인 자죠. 홍준표 망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찬주 대장이 홍준표보다 100배는 더 낫죠. 홍준표 얘는 도대체 입 좀 꼬매야 됩니다. 옛날에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가 김대중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공업용 미싱으로 공업용 재봉틀로 김대중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홍준표도 김대중이랑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김홍신 씨가 아직 뭐 언론에다 말을 할 수 있다면 홍준표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야, 홍준표 입중 공업용 미싱으로 들들들들 박아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 홍준표는 정말 유시민과 아주 비슷하죠. 싸가지가 없어요. 유시민도 말하는 족족 싸가지가 없는데 홍준표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죠. 2018년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의 선거 승리를 하고 홍준표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면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홍준표 입 닫고 살아야 돼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님 뭐 선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뭐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개나발 불다가 딱 지가 선거 지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시킨 자식 아닙니까? 홍준표가. 예, 앞다르고 뒤다른 자식이 홍준표잖아요. 이런 놈들이 시대에 부적절한 놈 아닙니까? 자기가 시대에 부적절하니까 남들도 시대에 부적절한 줄 알아.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지가 시대에 부적절한 놈이 아닙니까? 50시대에나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가만히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식이다라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님 잘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우파가 볼 때 전두환 대통령님 잘하신 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때 대한민국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소득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경제 분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전두환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두환 대통령과 어울릴 만한 분이 박찬주 대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박찬주 대장은 인재죠. 한국당에서 초빙해 가야 되는 인재 맞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수영 같은 애가 있어. 장수영. 자, 그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수영이나 박찬주 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재 영입에 좀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그거를 연재 영입을 했어 라고 논란이 생기는데, 인재 영입 위원들이나 최고위원이나 모두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나 몰라, 몰라. 예.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그럼 귀신이 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홍준표가 아까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말을 한 이유는 홍준표가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고 싶은 거죠. 예. 자기의 존재감을 내세워서. 아주 밥맛 없는 자예요.
자, 장수영이라고 하는 얘도 지금 인재 영입으로 뽑혔는데 얘가 어떤 애냐면은 문재인에게 투표를 한 애예요. 그리고 좌파 성향의 애입니다. 이런 애를 왜 인재 영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문재인에게 투표하고 인증한 거 표시예요. 얘가요. 장수영이라고 하는 애가. 이 장수영이라고 하는 애가 또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안이 가결된 거, 국회에서 그 가결된 중국 신문, 일본 신문인가 중국 신문인데 거기에 박근혜 탄핵안 표결 통과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서 돌린 거예요. 그것을 기념한 거죠. 장수영이가 박 대통령 탄핵 잘 당했다고. 거기다가 장수영이가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가 이제 보냈냐면은 샵 같은 걸 보내. 친중파예요. 장수영이는 중국과 무슨 무역인가 무슨 장사를 해요. 중국에다 물건 팔고 돈 버는 애인데요. 자, 장수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정부 나라 망신이다 이러고 해놨어요. 그리고 탄핵 촛불 국민 힘내자 이러고 북경 중국에서 이걸 했고 2016년 12월 10일 날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아주 적극 찬성하고 좌파예요. 장수영이는. 그런데 이런 애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한국당에 인재 영입으로 지금 발표가 나 있습니다. 이런 애들 정말 누가 추천했는지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똥파리들이 한국당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문, 보수 언론이라고 하죠. 자, 보수 언론에서 신문 이렇게 나와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야권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넘어야 할 산 박근혜 이렇게 칼럼을 뽑았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을 장애물로 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국당이 가야 되는 길에서 장애물로 봤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청산 대상으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청산 대상으로 말을 하면서 또 조선일보에서 오늘 뭐라고 이걸 올렸냐면은 한국당은 총선 기획 단계부터 벌써 더불어민주당에 졌다라고 훈수를 뒀어요. 자유한국당에 청년은 없고 여성 한 명뿐이고 현역이고 여당은 절반이 청년 유튜브고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칭찬하고 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때리고 황교안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거기다가 한국경제신문이라고 경제 진짜 신문이죠. 얘네들이 오늘 또 기사 제목을 이따위로 뽑았어요. 혁신과 포용 강조한 민주당.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했죠. 한국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친황, 친위대. 황교안 그 친한 사람 계파로, 그러니까 황교안 계파로 친위대를 꾸린 한국당. 자, 여러분 친위대라고 하면 이거 나치 친위대잖아요. 뭐 홍위병 냄새 나잖아요.
친위대를 붙인 것 자체가 한국당을 히틀러의 나치당이랑 비유를 한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신문은 보수 언론이죠. 조선일보도 보수 언론이죠. 보수 언론이 오늘 짠 것처럼 한국당을 죽이기까지는 안 가도 두들겨 패기를 작당을 한 날입니다. 자, 왜 보수 언론이 한국당의 황교안 당대표를 이렇게 두들길까? 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렇게 칭찬을 할까? 혁신과 포용 강조한 민주당. 아주 싸가지 없는 기사 제목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그러니까 보수 언론계 기자들이 뭐 논설위원도 좋고 뭐 이렇게 좀 신문 계통에서 언론 계통에서 뼈대가 굵은 이 기득권 기레기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한국당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들이 지금 그 전까지는 조국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주사파 좌파들 안 된다고 비판했던 자들인데 갑자기 한국당을 두들겨 패는 이유 바로 그거죠. 우는 아이 젖준다고 지금 언론 계통에서 황교안 당대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언론 기자들에게 국회의원 공천권 줘. 비례해서 많이 할당해 줘. 라고 지금 앙탈들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한편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친박계 쪽 사람들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문 기자들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신문 기자들에게 공천권을 좀 많이 줄 거다. 이런 낌새를 맡았으면은 이렇게 황교안 당대표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당을 잘한다 그러고 친황, 친위대라는 아주 더러운 이름을 한국당에다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황교안 당대표가 언론 기자들을 좋게 안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가 자기 소신껏 공천을 하려고 하는 그 낌새를 보수 언론들이 눈치챈 것 같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를 까대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황교안 당대표를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자, 이 상황에서 황교안을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을 도와주는 꼴이 돼요, 우리가요. 자, 그럼 이 보수 언론, 조선일보나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가 누구하고 손잡고 이러고 황교안을 비판하냐? 당연히 탄핵 부역자들하고 손잡고 황교안 당대표를 비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군 인권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비상계엄 문건 만든 정황이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판하고 그 군 인권센터가 황교안을 비난한 걸로 봐서 지금 황교안과 박근혜 대통령님을 둘을 묶어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둘을 묶어서 공격하는 이유는 황교안 당대표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손잡지 말아라 하는 압력을 지금 보수 언론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황교안 당대표가 이 탄핵 부역자들 눈에는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손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비춰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정치라는 게 비정하고 그런 거지만 이토록 한국의 보수 언론이 야당인 한국당 당대표가 살아야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또는 문재인의 주사파 좌파를 끌어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잘한다 그러고 한국당을 히틀러 나치에 아주 더럽게 비유를 한 이유 바로 이 자들이 탄핵 부역 세력과 뒤에서 손잡고 자기네들도 국회의원 공천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